왜 하필 리플인가? 커스터디 업체는 전 세계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비트고, 파이어블록스, 앵커리지, 코인베이스. 그런데 한국 네 번째 대형 생명보험사가 골라간 건 리플이었습니다. XRP 홀더 여러분, 오늘은 교보생명이 왜 리플만 골랐는지 그 선택 구조를 해독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파트너십이 그냥 뉴스가 아닌 이유가 보이실 겁니다. 교보가 리플과 손잡았다는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또 기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내 XRP 가격은 왜 그대로인지 맞습니다. 이 피로감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보가 리플을 선택한 이유를 따라가 보면 교보 다음에 올 기관도 같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그 구조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 하나 보겠습니다. 133조 원, 교보생명 총자산입니다. 한국생명보험 빅3 중 한 곳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바로 아래입니다. 이 규모의 기관이 블록체인 업체와 국제정산 파트너십을 맺은 건 한국에서 처음입니다. 삼성도 한화도 아직입니다. 그런데 교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선점이 아닙니다. 교보한테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분석 정리본은 무료 전자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해두세요. 받아두고 영상 계속 보시면 됩니다. 한국 국채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교보생명 같은 보험사는 운용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채로 들고 있습니다. 국채를 왜 들고 있냐면 만기까지 이자를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국채를 사고 팔 때마다 결제가 이틀 뒤에야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팔았는데 현금이 모레 들어옵니다. 133조 규모에서 이틀은 치명적입니다. 하루에 수백억이 허공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그 자금으로 다른 투자를 못합니다. 기회비용이 매일 쌓이고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국채시장의 연간 결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습니다. 이 거래의 대부분이 지금 이 이틀짜리 정산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보험사, 은행, 증권사 전부 이 지연 비용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교보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해결하는 쪽이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삼성생명보다 한화생명보다 먼저 이 비용을 없애버리면 운용 효율에서 확실히 앞서는 겁니다. 이게 교보가 지금 움직인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바꿨을까? 바꾸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채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토큰화 기술. 둘째, 그 토큰을 은행급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셋째, 보관과 정산을 같은 레일 위에서 한 번에 끝내는 아토믹 세틀먼트. 이 세 개가 한 업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보관은 이쪽, 정산은 저쪽, 토큰화는 또 다른 곳,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이틀이 사흘이 됩니다. 더 느려집니다. 이 세 조건을 동시에 갖춘 업체가 세상에 몇 개 있을까요? 복구까지 가격 회복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수익으로 메워나가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습니다.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스터디 업계 최대 업체인 비트고부터 보겠습니다. 비트고는 보관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300개 이상 기관이 맡기고 있고 보험 한도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트고는 금고문만 튼튼하고 도로가 없는 금고입니다. 결제 레일이 없습니다. 국채를 넣어둘 수는 있는데 그걸 꺼내서 정산하려면 다른 시스템을 또 연결해야 합니다. 이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연결 고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교보한테는 답이 안 됩니다. 5개 커스터디 업체를 역량별로 놓아보겠습니다. 보관, 결제, 토큰화, 다국적 라이선스, 규제 승인 5축입니다. 비트고는 보관 최상위, 결제와 토큰화는 부재, 파이어블록스는 보관과 토큰화는 되지만 자체 결제 레일이 없습니다. 앵커리지는 미국 OCC 은행 라이선스까지 갖춘 크립토 은행인데 아시아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리테일 중심이라 기관용 정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5축 전부 상위권인 곳은 하나뿐입니다. 파이어블록스를 좀 더 보겠습니다. 파이어블록스의 다중 서명 보안은 업계 최고입니다. 은행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파이어블록스 비즈니스 모델은 보관과 전송입니다. 국채처럼 체결과 대금을 동시에 끝내는 아토믹 세틀먼트는 못합니다. 자산을 옮겨주긴 하는데 정산이 같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쪽도 이틀을 줄이는 도구가 아닌 겁니다. 앵커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안에서는 강하지만 한국 규제 인가가 없습니다. 교보생명은 한국금융감독원 관할 기관입니다. 미국 OCC 라이선스가 한국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럼 리플은 뭐가 다른가? 리플 커스터디는 보관만 하는 금고가 아닙니다. XRP 레저라는 자체 결제 레일 위에서 보관과 정산이 동시에 끝납니다. 토큰화된 국채를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체결하고 대금까지 1초 이내에 끝내는 구조입니다. 보관과 정산이 한 몸인 유일한 인프라.
게다가 뉴욕주 금융감독청 라이선스에 75개국 규제 인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을 법적 자격이 있는 유일한 글로벌 커스터디 업체입니다. 본인 XRP 포지션이 지금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링크에서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 받아보세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 규모가 지금 약 2조 달러 수준입니다. 2030년 전망치가 16조 달러, 8배 성장입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가 다음 10년에 금융 인프라를 줍니다. 보관만 하는 금고들과 보관부터 정상까지 한 번에 끝내는 레일은 같은 시장에 있어도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속도로를 가진 업체와 주차장을 가진 업체의 차이입니다. 그 고속도로가 XRP 레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기관 도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DBS 은행이 리플 커스터디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 BBA, 독일 디제트 은행, 이탈리아 인테사 산파올로 전부 유럽과 아시아 1티어 은행입니다. 한국은 이 흐름에서 후발이었습니다. 교보가 들어오면서 한국 기관 시장 첫 문이 열렸습니다. XRP 홀더 입장에서 주목할 건 이겁니다. 기관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이는 자산 총량이 커집니다. 지금은 아직 가격이 안 보이는데 테스트넷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기록이 메인넷에 쌓이기 시작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교보가 작년 9월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7개월째 테스트넷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채 토큰화 파일럿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이게 메인넷으로 전환되면 교보의 국채 운용 일부가 XRP 레저 위에서 정산됩니다. 1000조 원 규모 시장의 조각이 이 레일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엔 작겠지만 파일럿이 성공하면 볼륨은 급격히 커집니다. 문제는 언제냐입니다. 규제 승인과 내부 검증, 시스템 통합까지 현실적으로 메인넷 전환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로 봐야 합니다. 지금 XRP 들고 계신 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라는 거냐? 교보가 들어왔다, 기관이 된다, 이런 이야기 몇 년째 듣고 있는데 가격은 고점 대비 빠진 채 그대로인데 이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인프라 자산의 공통 패턴입니다. 인프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성된 다음에 한꺼번에 따라갑니다. 같은 기다림이라도 구조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과 가격만 매일 확인하며 기다리는 건 질이 다릅니다. 오늘 보여드린 구조가 그 기다림에 근거를 넣어드린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필 리플인가? 답은 이겁니다. 교보생명이 리플을 골랐다가 아닙니다. 리플만 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보관과 정산이 같은 레일 위에 있는 유일한 인프라. 토큰화부터 아토믹 세틀먼트까지 한 업체 안에서 끝나는 구조. 이걸 갖춘 곳이 전 세계 리플 하나였습니다. 교보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선택한 겁니다. 이건 좋은 뉴스입니다. 교보 다음에 올 기관도 같은 문제를 풀려면 같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XRP 홀더 여러분,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교보는 리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리플밖에 없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다음 기관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XRP 복구 구조까지 왔는데 사실 구독자님, 본인 평단과 손실률에 따라 복구까지 필요한 시나리오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영상으로 다 다루기엔 개인 변수가 너무 많고 유튜브 정책상 개별 수익 예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에서 그 구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열어보시고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자책과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XRP 지금 손절할까 버틸까 고민 중이신 분들 양쪽 다 괴로우시죠? 손절하면 이게 반등했을 때 2번 후회할 것 같고 버티자니 더 빠지면 그것도 후회할 것 같고 이 감정을 심리학에서 후회 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잘못된 행동보다 잘못된 선택을 훨씬 더 아프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가격만 바라보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XRP가 다시 올라가고 나서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는 이 감정의 사이클을 끊어주는 곳입니다. 화면 보시면 올해 2월부터 172전 172승 누적 2090%, 단 한 건의 손절도 없이 기록한 수치입니다.
솔직히 이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승률입니다.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감정 매매가 아니라 검증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나중에 XRP가 다시 올라가고 난 뒤 가장 큰 후회는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일 겁니다. 그 후회를 지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두세요. 고민만 하다가 복구 기회를 놓치는 사이클을 이번에는 끊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주세요.